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1 수학 되짚어보기 6번째 평면 좌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단원 도형의 방정식에 들어왔고, 이 도형의 방정식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먼저 좀 살펴본다면, 일단 첫 번째로 평면 좌표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할 내용이 되겠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원의 방정식, 그 다음에는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 도형의 방정식 파트는 실질적으로 문제 안에서 이건 도형의 방정식 문제야 라고 수원, 수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냥 밑바탕에 깔려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평면좌표의 내용, 오늘 배우게 될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자, 아니면은 내분점을 구하자, 외분점을 구하자, 이러한 내용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문제 안에서 표현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특히 이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학 2에서 배우는 접선의 방정식까지 연결을 시켜 본다면 결국에는 이 직선의 방정식만 세울 줄 알면 수2의 접선의 방정식도 어렵지 않게 세울 수 있다. 자, 그 다음 도형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평행 이동, 대칭 이동을 배울 건데, 이것은 이제 표현을 잘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은 간단하게 첫 번째로 평면 좌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것을 중학교 때 배우게 되고, 그러면 이 평면 좌표 안에서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냐면 어떤 두 점이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A, B라는 점과 C, D라는 점이 다음과 같이 존재했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이러한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줄 수 있고, 자, 요 밑변의 길이는 C 빼기 A라고 쓸 수 있고, 요 또 B에 해당하는 길이는 D 빼기 B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요 길이는 루트 B, C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D 빼기 B의 제곱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고, 결국 여기 제곱이기 때문에 빼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요게 답니다. 여러분들이 좌표 평면 안에서 두 점을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점의 차이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줄 수 있다, 요 정도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어떤 것들을 조금 더 활용해 주시면 좋냐면, 기울기라는 것을 활용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두 점이 이렇게 존재해서 여기가 1,2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예를 들어서 3,6이다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길이를 구하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다음 시간에도 하겠지만 기울기가 지금 2가 되는 직선이죠. 기울기가 2가 되게끔 나온다. 그래서 y는 2x라는 직선이다, 직선 위에 두 점을 이렇게 잡았다 라고 한다면 3 빼기 1의 제곱 루트 3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6 빼기 2의 제곱 해가지고 4 더하기 16, 그래서 2루트 5네, 이렇게 이제 푸는 방법도 있지만, 자, 기울기 2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자, 요만큼이 2가 되고 요만큼이 4가 되는 상황인데, 그때 우리는 기울기 2라는 것은 여기를 a라고 했을 때 여기가 2a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그러면 루트 5a가 되는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 2인 직선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요 a의 값이 2니까 2루트 5가 돼 라고 구해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를 활용해서도 우리가 이 두 점 사이의 길이를 충분히 표현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 기울기를 활용해서 풀어가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풀어갈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이렇게 푸는 것도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분점, 외분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일단 수직선 위에서 어떤 두 점 A, B가 존재한다. 자, A를 x1,
b를 x2라고 했을 때, 자, 여기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점 P를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점 P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m 대 n으로 나눠준다고 했고, 요 P의 좌표를 x라고 한다면, x 빼기 x1과 x2 빼기 x의 길이의 b가 m 대 n이다 라고 해서 요 비례식을 풀어주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x라고 하는 것은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 풀어줄 수 있고, 자, 그 다음 외분점 관련해서도, 자, 외분점도 비슷하게, 자, 외분점은 이런 상황이죠. 자, A, B가 있고, 자, 여기가 어떤 점 P, 외분점. 자, 그래서 M 대 N의 비율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X1, X2, X. 자, 그러면 얘도 이 점 P라는 것을 구해주기 위해서 X 빼기 X1과 X 빼기 X2를 계산했더니 이 비율이 M 대 N이더라 라고 계산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X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M-N분의 mx2-nx1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게 되고,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외분점, 내분점 구할 수 있고, 당연히 요 내용들은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문제 안에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몇몇 문제들, 예를 들어서 그냥 센이나 RPM이나 이런 문제집들에 있는 문제들을 풀다 보면 실질적으로 요 내분점 공식, 외분점 공식을 활용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대부분 풀어가는 문제들을 좀 살펴본다면 문제에서 조금 친절하게 길이 비율을 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점이 1이라고 하고 B라는 점이 뭐 5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를 뭐 3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보자 라고 한다면은 요런 상황에서 우리가 3 더하기 1분의 3 곱하기 5 더하기 1 곱하기 1 해서 4분의 16이니까 4가 되네. 아, 그래서 4네.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지만 요 길이가 전체가 지금 4라는 길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중에 3만큼 오게 되면은 딱 3칸 가면 되니까 아, 4가 되겠네 라고 내분점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길이 자체를 활용해서 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번만 더 해보면 A가 있고 B가 있어서 자, A가 1이고 B가 뭐 예를 들어서 9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얘를 가지고 똑같이 3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점 P가 얼마냐 라는 걸 찾고 싶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요 전체 길이가 지금 8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면 8 중에 4분의 3만큼 또는 4분의 1만큼을 계산해주면 한 칸당 2만큼씩 이동하면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 여기가 7이 되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공식을 사용해서 풀려고 하면 3 더하기 1분의 3 곱하기 9에다가 더하기 1 곱하기 1 해가지고 4분의 28이니까 7이야. 이렇게 이제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딱딱 떨어지는 형태로 주는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분점 공식을 꼭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이용해야 되는 상황도 있겠지만 일단 이런 형태들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외분점, 내분점이라는 것을 지금 수직선 위에서만 살펴보고 있는데 좌표평면 위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자, 그래서 A, B라는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를 찾아보자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A의 좌표를 x1, y1, B의 좌표를 x2, y2 라고 했을 때 점 P의 좌표 x, y라는 것을 한번 표현하게 되면 x라는 것은 자, 이때 이제 내분점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x좌표는 x좌표끼리 m 대 n, y좌표는 y좌표끼리 m 대 n 내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것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 줄 수 있을 거고, 자, 수선의 발 내려줍니다. 자, 그러면 AP 대 PB가 M 대 N이었으니까, 자, 여기를 QR이라고 했을 때 AQ 대 QR도 M 대 N이 된다라는 거죠. 자, 요만큼도 M 대 N이다. 아, 그러면 Q의 X좌표가 X, R의 X좌표가 X2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국 수직선 위에서 살펴보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아까 했던 내분점 공식을 X좌표에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X좌표는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고, 자, Y좌표에 대해서도 본다면, 자, 여기서 수선의 발 내려주시게 되면은, 자, 여기 H라고 했을 때 RH 대 HB도 M 대 N이다. 자, 여기도 M 대 N이 된다. 이렇게 이제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Y좌표 또한 수직선 위의 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M 더하기 N분의 MY2 더하기 NY1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A가 1,3이고 B가 뭐 2,5다 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를 뭐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찾자 라고 하면 이렇게 써놓고 2 더하기 1 그래서 3분의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계산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더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점 P의 좌표라는 건 결국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이 되고 M 더하기 N분의 MY2 더하기 NY1이다 라고 적어줄 수가 있는 거고, 자, 만약에 외분점을 구하자 라고 한다면 똑같습니다. 외분점도 결국 비례식이 똑같이 성립하기 때문에, 자, M 대 N, 자, 그래서 X좌표를 A의 X좌표를 X1, Y1, B의 좌표를 X2, Y2, P의 좌표 X, Y라고 했을 때, 자, P의 좌표는 M-N분의 MX2 NX1, M-N분의 MY2 NX1이다 라고 공식을 적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공식들 적용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삼각형의 무게중심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 세 점 A를 A, X, Y, X1, Y1, B를 X2, Y2, C를 X3, Y3라고 했을 때, 자, 무게중심의 좌표, 무게중심 G의 좌표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되고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다 라고 계산해 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가 여러분들이 평면 좌표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고, 모든 내용들은 사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그래프 안에서 좌표 평면 안에서 점을 좀 찍어가면서 표현을 해본다면 쉽게 알 수 있고, 자, 마찬가지로 아까 내분점, 외분점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A라는 점을 예를 들어서 뭐 1,1이다 라고 하고, B라는 점을 뭐 예를 들어서 3,5다 이렇게 했을 때 P라는 외분점을 찾을 건데, 예를 들어서 2대 1 2대 1 비율이 되게 하는 외분점을 찾아보자 라는 문제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한 칸에 해당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2대 1이니까 그러면 결국 요 한 칸에 해당하는 게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4만큼이니까 여기서 똑같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4만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면은 외분점을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좌표 평면 안에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주신다면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 요 정도만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외분한다 라고 하는 것을 결국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문제 안에서 뭐 A, B가 있고, 자,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3대 1로 외분이 됐다. 그러면 요 B라는 점이 A와 P의 2대 1 내분점이다 라고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점 P는 선분 AB의 3대 1 외분점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결국 B는 선분 AP의 2대 1 내분점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외분점이 너무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식을 내분점의 형태로 바꾸어서도 표현을 해볼 수 있다. 이 정도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